다고 여겨지던 로켓 엔진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7위를 달성했다는 소식과 한민족의 강대한 미래, 차후 개발될 현무5 미사일의 진정한 파괴력과 성능에 관한 정보입니다. 채널명 대고구려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세계 7대 로켓 기술 강대국으로 등극했습니다. 한국의 우주로켓 개발 수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자립 능력은 물론 예산, 인력 등 종합적 평가에서도 기존 로켓 강대국들을 맹추격하면서 세계 7위권을 달성했다는 게 우주항공 전문가들의 평론입니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 민간산업 활성화, 전담조직 신설 등 75톤급 로켓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해 제작한 누리호 1단부의 성능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한국의 로켓 엔진 기술력을 고체 연료화시켜 현무5 미사일 연구개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강력한 로켓 엔진 개발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핵탄두 미사일로 불리는 ICBM,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1986년에 개발한 현무원 미사일은 일효사거리가 180km, 탄두 중량이 0.5톤 정도에 불과했지만 새롭게 개발된 현무2A 미사일부터는 유효사거리 300km, 탄두 중량이 1톤으로 늘어났으며 현무2A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한 현무2C 미사일은 유효사거리 500km, 탄두 중량은 1.5톤. 곧이어 2019년부터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대폭 향상되면서 유효사거리 800km에서 1500km, 탄두 중량 4톤급 괴물 미사일은 현무4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 기술력 강대국 한국의 현무 미사일의 성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효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근 30년 만에 전 세계와 비교해도 한국만이 유의할 정도로 놀라운 기술적 자립화를 달성했습니다. 유사시 또는 비공식적으로 현무 미사일에 1단, 2단, 3단을 결합하기만 하면 현무, 핵미사일이 탄생하게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4톤급인데 미국의 핵미사일인 미니트맨 미사일은 핵탄두의 무게가 250kg이며 탄두 중량 450kg 기준으로 1메가톤급 파괴력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1메가톤은 단 한 발로 도쿄도 전체를 날려버리는 수소폭탄급 위력을 자랑하며 탄두 중량 4톤급의 현무4 미사일을 활용한 핵미사일은 도쿄를 포함한 동일본 전체를 날려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탄두 중량이 현무 미사일과 동일한 4톤급인 러시아제 핵미사일과 비교해본다면 러시아 UR100 핵탄두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4톤, 750킬로톤급 수소폭탄 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한국의 고체 연료 제한이 완벽하게 해제됨에 따라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과 일본의 현무5 미사일 개발 반대를 합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과의 한미 미사일 지침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BM의 필수적인 3단 고체 로켓의 추력 벡터 제어는 누리호의 킹모터를 개발하면서 기술을 획득했죠. 더 나아가 300톤급 누리호 로켓 엔진 기술까지 보유함에 따라 최소 유효사거리 10,000km, 탄두 중량 5톤급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과 일본의 대도시는 현무5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0km만 되어도 모든 타격 지점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탄두의 폭장량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300톤급 로켓 엔진을 사용한다면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약 9톤급의 현무5 미사일을 배치. 여기에 탄두 중량을 약 500kg만 줄여서 사거리를 4000km로 증대시킨 미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 사례를 참고해보면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약간의 폭장량만 제외시켜도 300톤급 엔진 추력으로 중국의 남부 국경선을 넘어갈 정도의 사거리를 갖추게 됩니다. 즉, 현무5 미사일의 예상 사거리 4000km는 중국 전역을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상호확증 파괴 전략에 굉장히 적합하며 유사시 핵미사일로 전환까지 가능한 한국형 대전략 무기로 탄생,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괴물급 미사일을 오직 한국만이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 한국이 탄도미사일 엔진 기술력 세계 7위에 등극하게 되자 진심으로 경악해버린 일본 네티즌들. 일본 커뮤니티 마토메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다양한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로켓 엔진 세계 7위에 한국이라니 정말로 농담이지. 분명히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한국은 로켓을 만들 수 없을 텐데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변화가 한국에 있었던 거냐. 일본에게는 굉장히 불공평한 싸움이다. 나사의 로켓 기술이 보편화되어 버린 현재 로켓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건 매우 간단하게 변했어. 어렵게 공부해서 국제우주열강에 가입한 일본은 정말로 억울하다. 극단적인 이야기로 기초적인 제조시설과 예산만 있으면 한국 정도의 로켓 기술력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시대다. 자칭 한국이 로켓 엔진 강국이라고 불려도 변명하지 못해. 하지만 대만처럼 다른 나라도 빠르게 성장하니까 로켓 따위 지금 와서 보면 아무 의미도 없어. 일본의 하야부사 2호가 운석을 들고 귀환하니까 한국인들은 우주 발사체 열등감이 불필요할 정도로 심해졌어. 일본의 소중한 노벨상을 질투하는 방식과 똑같아.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도망쳐라 일본. 원래 일본의 기술력은 한국, 중국, 인도보다 한참 앞서갔던 건 아니다. 왜 일본은 다른 나라에게 추월당하는 경우의 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추월당해도 미리 생각해두었던 대비책이 없는 건가? 철저히 도망치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어. 한국은 로켓 개발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나서야 완성했지만 일본은 1954년 이토가와 히데오가 도쿄대학에서 펜슬 로켓의 개발을 시작하여 1970년 일본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단 16년. 과연 그 당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였다. 녀석들의 발사체가 빠르게 만들어지는 건 북한의 도움으로 의심된다. 북한의 로켓 기술이 있으면 대형 미사일 개발도 순식간이야. 홋카이도 상공에서 한국군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지옥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국제사회에 한국을 고발해야 한다. 한국의 로켓 개발은 신칸센과 같다. 일본이 고속철도 신칸센을 만드니까 한국이 뒤늦게 KTX라는 연화 제품을 만들었어. 이것은 완전 파쿠리라고 봐도 좋아.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핵심적인 로켓 기술에 더욱더 두려움을 느끼는 일본 네티즌들.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이 일본을 초토화할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해야 할 명분이 확실해집니다. 일본이 싫어할수록 한국에게는 거대한 이득이라는 법칙이 현무5 미사일에도 성립되는군요. 일본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8,000발 이상의 현무 미사일을 보유하는 그날까지 채널명 대고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